제가 앞부분에서 판문점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문점 회의 말씀드리면서 그 판문점이 가지는 그 역사적인 의미, 특히 그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에 관해서 뭐 잠깐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그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 미국의 수많은 여론이 있고, 그중에서 그 뉴욕 타임즈의 그 데이비드 생거라는 아주 그 대단히 괜찮은 그 기자가 이제 트럼프가 그 아예 북한 핵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도 오로지 다음번에 대통령 한 번 더 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수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트럼프가 생각을 바꾼 거다. 북한 핵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동결시키는데, 그 동결시키는 이유가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대선을 좀 당선시키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문을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고 잘못된 뉴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 그 디레인지먼트라는 것은 정신 착란, 발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 그러면 트럼프 발광 증후군. 그러니까 트럼프만 나오면 막 화가 나는. 그런데 우리가 그 트럼프를 지금 한 2년 겪고 보니까 트럼프는 나 저 사람 좋아해 그러면 가서 팹니다. 맞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중국한테 그냥 엄청나게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말은 능청스럽게 나 시진핑이라고 친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럼프의 어떤 그 특기라든가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부분에 설명할 때 그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CVI 다 없애는 거 하고 그냥 동결하는 거 하고 과정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 보고를 해야지 동결도 하고 완전히 폐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동결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동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가짐으로써 미국하고 싸우지 않고 한국을 접수해야 되는 것이 북한 핵 전략의 본질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군사력을 다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군사력이 없어졌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오면 군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군사력은 독립변수가 아닙니다. 종속변수죠. 그것도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목표가 이제 CVI라는 얘기를 매일 하지만은 제가 그 작년 6월 4일 날 조선일보에 썼던 글인데, 그 제목이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글 이것도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은 김정은이 완전히 친미주의자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미국한테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미국 부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핵 안 뺏어도 됩니다.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누가 그 칼을 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데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또 CNN이라든가 이런 그 방송들이 그냥 아주 완전히 거의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뉴스가 지금 나온 거 한두 개가 보입니다. 언론에 관한 그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느 방송을 제일 많이 보느냐 하는 것이 1등 방송이 기분 좋게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1등 방송은 폭스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CNN으로 알고 있어요. 폭스뉴스가 압도적으로 1등인데, 그래서 폭스뉴스는 평균 이 뉴스 시청자가 240만 명이 봅니다. 프라임 타임에. 그래가지고 쿼터라는 건 3개월이죠.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등수를 매겼는데 70주 동안 계속해서 폭스뉴스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NN도 앞서고 MSNBC도 앞서고 이런 걸 다 앞서는데, 그 자료를 잠깐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텔레비 제일 많이 보는 시간을 저녁 8시부터 11시로 보는데 그거를 이제 프라임 타임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유리 뉴스가 폭스인데 평균 240만 명이 보고 있다. 2위가 MSNBC라는 방송입니다. NBC의 산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170만 명 정도가 평균 본답니다. 그 다음에 TNT, ESPN, HGTV는 그 뉴스 방송이 아닙니다. 오락 방송, 뭐 체육 방송 이런 건데 그것이 3등, 4등, 5등을 차지하고 있고 CNN,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CNN은 15등입니다. 15등. 그래서 평균 76만 1000명 정도가 본답니다. 그러니까 폭스뉴스 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CNN 보는 사람은 31.7명이다.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방송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는 제가 폭스뉴스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교수님 왜 그런 방송 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답이 제일 많은 사람이 보니까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뉴스 채널에는 그 앵커들이 1시간 내내 그 해설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기사가 있는데 거기서 1등이 그 샤ን 해니티라는 폭스뉴스 기자가 있는데 앵커맨입니다. 아주 뭐 묵직하게 생긴 친구인데 아주 트럼프가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할 때는 끝나자마자 인터뷰를 한 샤ൻ 해니티가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은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인데 터커 칼슨도 폭스뉴스 기자입니다. 터커 칼슨이 요번에 판문점 회의를 보고 트럼프가 판문점을 도미네이트하였다. 판문점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리고 트럼프가 나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김정은보다 건강하고 씩씩해 보였다. 라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터커 칼슨 기자인데 터커 칼슨 투나잇이라는 프로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는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보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매도우라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이 매도우는 바로 멀러 리포트가 나올 때 멀러 리포트가 공개됐죠. 그때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 콜루전이 없었다고 나왔을 때 보도하다가 운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3등을 차지했다. 250만 명 본답니다. 그런데 해니티는 320만 명, 그리고 터커는 280만 명.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좌파 방송이 하나가 이제 3등으로 들어간 겁니다. 4등이 로라 잉그램이라는 또 미국의 보수 앵커 우먼입니다. 여자예요. 로라 잉그램. 이 사람이 더 잉그램 앵글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4위. 그리고 5위가 5명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폭스뉴스예요. 그래서 폭스뉴스의 더 5. 그러니까 1등서부터 5등까지 중에 4개가 폭스뉴스의 그 시사 토크쇼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CNN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그 쿠오모라는 그 기자가 있는데 앵커맨이 쿠오모가 있습니다. 쿠오모의 프라임 타임이라는 이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토크쇼 프로그램 중에서 25등이다. 그래서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주류 언론이 트럼프를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이거는 보수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폭스 같은 경우에 48대 52로 힐러리한테 유리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나마 48이 트럼프가 나왔다는 게 이제 놀라운 얘기죠. 바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잘 알면은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언론의 매도를 당하면서도 버티고 있구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샤인 해니티 얼굴 뭐 잠깐 나오는 그 그림을 보십니다. 예, 지금 제가 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뉴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폭스뉴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깅리치라는 아주 유명한 또 미국의 정치가자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를 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미국은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6월 18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은 뭐 누가 도전자가 없습니다. 공화당 내에.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얘기는 미국의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뭐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원래 박힌 돌이 아니라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공화당 내에서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뉴트 깅리치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지금 미국 경제가 좋죠. 이 경제 발전을 앞으로 지속하면 되고, 그리고 스테이 포커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잘 초점을 잘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로 그 한눈 팔지 말고 그것만 하면은 뭐 또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돈도 무지하게 많이 걷었다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선거할 때는 자기 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 이제 헌금을 받고 하는데 벌써 이 상당히 큰 액수가 거쳐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트 깅리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 교수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경제를 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철칙입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외교 정책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에서 아웃됩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은 트럼프 대통령 되기 어렵습니다. 북한 핵이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좋으면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 한국신문에 파이낸셜 뉴스라고 있는데 그 7월 2일자에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121개월 동안 연속 확장, 그러니까 미국이 돈이 점점 매일 많아지는 겁니다. 121개월 동안 쉬지 않고 확장됐는데 그것은 미국 역사 165년 만에 가다가 이제 줄어들고 그런 건데 지금 121개월 연속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165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뭐 트럼프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상당히 그 유리한 입지, 경제가 좋다라는 그런 상황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년 7월까지 이제 경기 팽창이 이어지면 121개월을 넘어가지고 뭐 신기록을 세우는 거가 됩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는 앞으로 계속 뭐 한 1년만 잘 나가면은 뭐 대통령 되는데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사진 하나 보는데 브래드 파스케일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의 그 대선 매니저입니다. 대통령 선거 매니저로 나와 있는데 뭐 지금 벌써 미국이란 나라는 선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통령 되고 3년 반 정도 됐는데 다음번 대통령 이제 내년 11월이니까 1년 4개월을 선거운동을 앞으로 하는 그 책임자 이게 사진이 나왔더군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 7월 4일이고 미국은 이제 7월 3일이 될 텐데 내일이 이제 미국 7월 4일이고 7월 4일은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 독립기념일 축하가 그 대단합니다. 미국 전국 어디에 가도 뭐 불꽃놀이 하고 축포 쏘고 그리고 파티하고 그 시가 행진하고 그런데 요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시가 행진을 하는데 아예 그냥 비행기 탱크까지 동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거를 네 선거에 써먹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껏 뭐 내일이면 그 우리가 사진도 얻을 수가 있고 뭐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사진을 구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뭐 과시를 할 예정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헬리콥터를 우리가 머리는 원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타는 큰 비행기 그거는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 갈 때 타는 건 머린 원이라고 그럽니다. 머린 원이 새 거가 나왔는데 그 새 거를 뭐 7월 4일 독립기념일 미국의 생일이라고 그러죠. 그날 그 비행기도 이제 공개를 하고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야, 그 대통령 다시 당선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뭐 그건 우리가 부인은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거기다 껴맞추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뭐 정치가들은 뭐 트럼프가 이제 비록 사학과 출신이지만은 정치가가 된 이상 다음번에 또 당선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 무슨 그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일본이 한국을 지금 경제 제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우리가 그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한일 관계는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예 그 보고서에 한미일 삼각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6월 29일 날 한국을 왔다가 한 다음에 이것이 빈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한미동맹은 지금처럼 좋은 적이 없다. 그리고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다. 린치핀 대단히 중요한 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재삼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그런 얘기하면은 한국 너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요번에 일본이 한국을 정말 그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본이 뭐 우리는 이거 봐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7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포함한 뭐 3개 품목 해가지고 뭐 에칭가스라든가 뭐 이런 이 레지스트라든가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 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전화 화면 있죠, 전화 이 스크린, 스크린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없으면은 아예 그 제조 자체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일본이 한국한테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팔 때는 허락을 일본 정부가 해줘야지 팔 수 있게, 뭐 이런 거가 다 전략물자라는 소리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이걸 사겠다라고 하면 일본이 심사를 해가지고 허락을 해야 파는 것으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미적미적 시간을 끌면은 90일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금수 조치다. 너희한테 이거 안 팔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반도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저 부품을 사다가 그 재료들을 사다가 이제 우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원어치 사와가지고 345원어치, 즉 345배의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입을 하는데 일본이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안 팔겠다고. 이거는 작년 10월이죠. 우리나라 그 대법원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에 징용 끌려갔던 사람들은 일본 회사한테 그 배상금을 청구해서 받아라라고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국제법이라는 거가 그 법이 일본의 통용이 되겠습니까? 상징적인 것인데 정치적인 싸움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본은 1965년에 포괄적으로 다 배상 끝난 건데 왜 지금 와서 다시 이걸 또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일본이 뭐 기분이 상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의 싸움을 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일본이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시장을 우리가 다변화시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다. 예, 일본이 약 90%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변화시킬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같이 일본하고 싸우자. 뭐 중국식으로 중국이 사드 때 그랬죠. 관광객 보내지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우리도 일본에 관광객 안 보내고 그러는데 이 싸움을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한국한테 작년에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있으면서 일본은 계산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울만 하기 때문에 이걸 내렸는데 저는 뭐 그러지 않기를 사실은 바라지만은 혹시 일본이 미국한테 한국을 한번 골탕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한국 보고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일본하고 자꾸 잘 못 지내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식인 것 같아서 한국한테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 삼각관계가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것에다가 찬물을 뿌리는 게 일본인데 일본이 혼자 지 생각나는 대로 했을까? 혹은 미국한테 한번 해볼게요 하고 한 것일까? 즉 3쿠션 형식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혹시 보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일이 지금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나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정책 중요한 이론에 의하면은 일본은 과거에 적이고 우리를 못 살게 군 나라지만은 지금 민주화된 나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한 일본하고 전쟁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대를 이렇게 나쁘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국제정치의 원리, 냉혹한 원리에 빨리 적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전경련에서 나온 보니까 에칭가스라는 일본이 우리한테 파는 거가 이건 수입 물량이 적지만 일본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반도체 생산 공정이 멈출 정도로 핵심 소재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요새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반도체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사는 거다. 다른 거가 다 안 됐는데도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가 치명타를 입으면은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그 대비를 참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홍콩에서는 참 그 줄기차게 뭐 매주 200만까지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뭐 사람들이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지난주 일요일에도 50만 이상이 나갔고 그리고 홍콩 그 시위대가 홍콩 의회 건물까지 장악을 한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서 강경책을 쓸 거냐 하는 그런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만약 마치 위구르를 탄압하듯이 탄압하게 되면 이거는 뭐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중국이 그런 결정하기 대단히 어려울 텐데 지금 상황은 점점 중국한테 그 좋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요건 잠깐 순서가 조금 앞에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한 거는 이 판문점이라는 요소 이외에 저는 그 30일 날 오전 중에 그 하얏트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그 재계 총수들 만나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라라고 아주 격려를 했다고 그럽니다. 재계 총수들 만나서 지금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적기다. 그래서 신동빈 그 롯데 회장이죠. 거기서 3조 6천억을 미국에다 투자하기로 약속한 그 신동빈 회장을 그 추켜 세우면서 그리고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그 큰 회사들이 전부 다 그 미국에다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 그 재벌들이 지금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국 재벌을 자꾸 그 세금 많이 걷고 투자 의욕을 줄이면은 바로 트럼프가 증명해 보인 것이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 할 수 없이 한국에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삼성전자 1년 매출액이 필리핀 전체보다 더 크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 회사를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묶어두고 여기서 투자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걸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미국으로 오는 거 우리 환영합니다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그 시장 경제에 충실한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훨씬 훌륭한 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그거를 뭐 트럼프의 판문점 방문 그리고 다른 그 부수적인 얘기 미국의 그 언론 얘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매년 책을 그 미국에서 이제 사는 책 중에 있는데 금년 것도 벌써 그 CIA 월드 팩트북 총 2019년, 2020년이 지난 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걸 사서 보는데 제가 이제 2008년 이후에 이 책을 쭉 샀는데 매년 이렇게 오면은 옛날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난 10년 사이에 2008년 이후에 미국이 몰락하는 미국이라는 그 이미지가 잔뜩 있었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그 이제 느낌을 항상 강하게 받았는데 이제 2019년 2020년으로 연결되는 이 CIA 세계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중국이 경제력이 금년 현재 미국의 61.6%더라고요. 미국을 100으로 치면은 중국이 61.6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오히려 더 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중국의 시대는 온다라는 얘기는 2018년 또는 2019년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여기는 데이터들 쭉 살펴봤을 때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료들 쭉 좀 더 살펴보고 거기서 뭐 특이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앞으로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고를 제가 하나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벌써 그 98회를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회가 이제 2주일 남았는데
날짜로 보니까 7월 18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어떤 좀 특이한 그런 그 방법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 뭐 소수나마 초청을 해서 공개된 그런 그 방송을 한번 그 촬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뭐 아직 안 썼습니다만은 이제 계획이 되는 대로 뭐 자막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